평면도하고 평면하고 정면하고 자 이렇게 끄집어내 놓겠습니다. 이 발코니의 모습이 평면에서 보면 이렇고요.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각각의 위치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띄워 보시죠.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단면이 이렇게 칠판에 그린 것처럼 생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바닥면이 나오고 이렇게 면이 생긴 거죠. 바닥면이 있고 위로 그 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얘는 3D 벽면으로 맞춰 놓고요. 얘를 따라 그릴 겁니다. 제가 이쪽부터 따라 그릴 거예요. 자, 렉탱글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 중간까지 다시 한번 렉탱글. 그러면 아크를 그릴 때 자, 중심점은 여기, 시작점은 여기, 끝점은 여기. 중심점 여기, 시작점 여기, 끝점 여기. 그럼 나머지 지우개로 지우면 자, 평면 모습 만들어졌죠?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옵셋. 그러면 서로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선택이 되겠죠. 자, 이렇게 옵셋을 한번 해보시죠. 이 안쪽부터 자, 푸시 앤 풀로 처음에 50mm, 그 다음 컨트롤 키를 눌러서 150mm, 다시 100mm 이렇게 돌출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푸시 앤 풀.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쭉 돌출하시면 돼요. 얘는 한 번에 돌출하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안쪽에 있는 여기부터 돌출을 하는데 푸시 앤 풀로 처음에 50mm 여기 수치 적어놨어요. 그 다음 컨트롤 키 눌러서 그 다음 150mm 그 다음 100mm 토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00mm입니다. 얘는 그냥 한 번에 쭉 올리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 뒤쪽이 이렇게 다 없어질 거란 말이죠.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닫아 주시고요. 여기 아이고 여기 안 딸려 올라왔나 보네요. 이렇게 닫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다시 아래로 이렇게 100mm만 내려주시면 다시요.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100mm 더 위로 이런 모습이네요. 라인 안 닦이네요. 이쪽도 열려 있을까요? 일단 주시죠. 얘는 그러면 이제 모양이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트리플 클릭해서 얘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가도록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맞춰 보시죠. 요거 트리플 클릭한 다음에 메이크 그룹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경로 배열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오토캐드에도 경로 배열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근데 오토캐드의 경로 배열도 마찬가지로 경로는 폴리선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폴리선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려볼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똑같이 그려보세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대충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익스텐션에 가시면 여기 웨일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로 다 이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폴리선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폴리선으로 되어야만 경로 배열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요 조금 떨어뜨린 여기다가 제가 원을 하나 조그맣게 그려보죠. 반지름 50mm, 그 다음 푸시앤풀 500mm. 자, 요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얘를 복사를 할 건데, 복사를 할 거예요. 트리플 클릭해서 제가 옆으로 이렇게 하나를 복사해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복사를 하시고요. 왼쪽에 있는 건 그룹을 만들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컴포넌트를 만들 겁니다. 컴포넌트가 처음 나왔죠. 자, 트리플 클릭, 오른 버튼 누르면 메이크 컴포넌트가 있고 메이크 그룹이 있습니다. 그죠? 우린 계속 메이크 그룹을 했어요. 왼쪽 것은 그룹, 오른쪽 것은 컴포넌트. 자, 여러분들도 컴포넌트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축의 위치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컴포넌트의 이름이고요. 여기 크리에이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룹, 컴포넌트. 자, 한번 해보시죠. 그룹과 컴포넌트의 차이점을 살펴보죠. 자, 똑같이 선택을 해서 제가 복사를 할 겁니다. 곱하기 3개. 다시 말하면 이 왼쪽은 다 그룹이고요. 오른쪽은 다 컴포넌트입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복사해 보시죠. 수정을 할 겁니다. 수정할 때는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눌러서 에디트 그룹 하시면 돼요. 또는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자, 푸시 앤 풀. 자, 100mm만. 별로 이상 없네요. 100mm만. 어떤가요? 서로 크기가 다 다르게 조절된 거 보이시나요? 그룹은 이렇게 서로 영향을 안 줘요. 그죠? 그냥 수정한 대로 그냥 수정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컴포넌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스크린을 보세요. 컴포넌트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같이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컴포넌트의 차이점입니다. 그룹은 복사가 되는 순간 너 이렇게 따로따로 해요. 근데 컴포넌트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남이야? 우린 하나야. 우린 하나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컴포넌트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다 똑같은 객체입니다. 컴포넌트는 다 똑같은 객체예요. 심지어 이 컴포넌트는 어디 있냐면 여기에 들어와요. 여기에. 이렇게. 컴포넌트가 여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룹은 지우면 살릴 길이 없지만 컴포넌트는 이걸 다 지워도 여기서 이렇게 살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보시죠. 난간봉을 그룹으로 해야 되나요? 컴포넌트로 해야 되나요? 컴포넌트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서로 수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에서 복사도 해보시고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패스 카피, 그리고 얘를 꾹 누르시면 돼요. 복사되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경로 선택하고 익스텐션, 패스 카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때 여기 간격이 나와요. 지금 얘가 반지름 50이니까 제가 300mm로 바꿔볼까요? 300mm 간격으로 쭉 복제된 거 보이시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옆면을 따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가운데로 간 게 아니고 옆면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한번 해보시죠. 왜 옆으로 비스듬하게 갔냐면 아까 우리 이거 만들 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축의 위치를 잘 봐두세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오픈해 놓고 보면 여기 축의 위치 기억하세요? 바로 이 축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만들어 볼 건데요.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컴포넌트. 자, 이때 여기 이 부분 set component axis라고 되어 있죠. 축의 위치를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얘를 누르신 다음에 자, 밑으로 돌려봅니다. 그리고 화면이 자, 그러면 중심점 클릭, X방향 클릭, Y방향 클릭. 그러면 중심점 옮겨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크리에이트.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죠. 경로 선택하고요. 익스텐션, 패스 카피, 클릭. 어떤가요? 가운데로 딱 맞춰서 간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로 배열을 할 때는 축의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만들 때 set 컴포넌트 엑시스를 이용해서 축의 위치를 바꿔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 얘는 어떤가요? 이미 만들어 버렸잖아요. 다시 한번 봅니다. 얘도 제가 그냥 만들 겁니다. set, 자, make 컴포넌트, 축의 위치 여기 옆에 있죠? 안 바꿀 겁니다. create.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얘는 컴포넌트를 만들면서 중심 축의 위치를 바꾸시고, 얘는 그냥 만드세요. 그러면 그냥 만들고 축의 위치 바꾼 거, 그냥 만든 거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럼 다시 보시죠. 이걸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오픈해 놓고 간단해요. 자, 이동하기. 원점을 옮겨버리면 돼요. 그리고 닫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원점 옮겨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트리플 클릭한 다음에 에디트 컴포넌트 들어가서 다시 볼까요? 에디트 컴포넌트 하시고 트리플 클릭해서 전체 선택하시고 그 다음 이동하기. 어디 가요? 여기 중심점으로 가버리면 해결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택하고 패스 카피. 어떤가요? 딱 가운데로 간 거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자, 트리플 클릭하시고 오픈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얘가 엑시스예요. 축을 내가 임의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누르신 다음에 축의 위치를 찾아줍니다. 중심점, 그 다음에 X방향, Y방향. 그럼 축의 위치가 일로 쫓아가요. 닫을 때 에러 메시지가 한번 뜹니다. Would you like update the component axis? Too much your modify sketch of axis.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축의 위치를 당신이 바꾼 대로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Yes. 그러면 축의 위치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입니다. 축의 위치를 바꾸는 방법은.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패스 카피. 어떤가요? 딱 가운데로 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그래서 축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애초에 처음부터 메이크 컴포넌트 할 때 축의 위치를 바꾸시면 돼요. 두 번째는 오픈해서 물체를 축의 위치로 옮기면 돼요. 세 번째는 오픈해서 축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자, 이번엔 여기다가 이제 경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경로도 만들어야 되고 난간 두겁도 만들어야 되고. 자, 난간 두겁 만드는 건 쉬워요. 이거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 그러면 자,
거 보이시죠? 이거 그대로 복사. 이동해서 푸시 앤 풀로. 그러면 난간 손잡이 만들어졌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난간 손잡이도 하나 만들어 보시죠. 경로를 그릴 건데요. 이렇게요. 선을 그리세요. 자, 이렇게요. 여기 마디 부분 있죠? 여기다가 선을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요. 그 다음에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아, 이거 밑으로 내려가 있네요.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다시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 그 다음 아크, 중심점, 시작점, 끝점. 다시 한번 중심점, 시작점, 끝점. 자, 이렇게 그리시고 필요 없는 건 또 지웁니다. 그래야 경로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다음 또 보시죠. 그 다음 이렇게 경로만 쭉 선택한 다음에 웨일드. 그래야 이렇게 경로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재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께가 60mm인 걸 알 수 있습니다. 60mm예요. 서클. 자, 여기서 적당히 띄워서 반지름 30mm.
그 다음 푸시 앤 풀 쭉 올립니다. 어디까지 올려요? 여기까지. 자, 높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빼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자, 메이크 컴포넌트를 하는데 셋 컴포넌트 엑시스를 이용해서 센터 포인트를 바꿉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자, 만들어 보실까요? 경로 선택하고 패스 카피, 그 다음에 300mm 간격. 그러면 하나 만들어졌네요. 자, 선택하고 그 다음에 메이크 그룹 복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하기 2개. 그러면 이 위쪽으로 왼쪽은 다 만들어졌네요. 자, 왼쪽 만들어 보실까요? 오른쪽 것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렉탱글. 처음에는 미드 포인트,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를 잘 따져봐야 되겠죠? 확대도 많이 해봐야 돼요. 자, 이렇게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아크, 중심, 시작. 네, 저도 틀어졌죠, 그죠? 중심점의 위치가 틀린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중심, 시작, 끝. 중심이 맞아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중심, 시작, 끝. 안쪽에 있는 선들을 다 지워 봅시다. 트리플 클릭, 그 다음에 뺄 거 빼고, 그 다음 옵셋. 자, 다시 한번 푸시 앤 풀. 얘부터 해볼까요? 300mm. 그 다음 푸시 앤 풀 50mm. 그 다음 150mm. 자, 모양이 이렇게 됐고요. 여기 라인으로 닫고 여기는 지우면 네, 모양 금방 만들어지죠. 자, 트리플 클릭해서 위로 올리고 얘는 다시 메이크 그룹. 자, 경로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 여기가 관절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라인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한번 끊고 쭉 갑니다. 어디까지요? 중심까지요. 여기도 이렇게 끊고 여기도 한번 끊고 쭉 중심까지 클릭. 자, 이런 식이 되겠죠. 미드 포인트에서 선을 그리면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칫해서 이쪽 여기 엔드 포인트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아크, 중심, 시작, 끝. 라인, 다시 중심, 시작, 끝. 다시 라인. 자, 화살표 키를 눌러서 여기도 엔드 포인트가 약간 틀어져 있어요. 자, 트리플 클릭. 경로 다 선택하고 웨일드. 자, 그리고 여기 뚜껑 부분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동해 줘야죠. 자, 이동하고 푸시 앤 풀로 올리는데 어디까지요? 라인까지. 네, 이게 얼마인지 모르죠. 테이블로 재보면은요 45mm 나오네요.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경로 선택하고 패스 카피 클릭.
역시 300mm 간격이고요. 자, 네, 나머지 선택하고 다시 한번 메이크 그룹, 그 다음 복사하기. 네, 정면에서 보면 발코니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이번에는 뒤쪽으로 돌려볼까요? 여기 또 있네요. 그죠? 자, 우측면을 켜봅시다. 정면 끄고 우측면 켜고. 자, 이렇게 생겼네요. 아, 이거 헷갈리겠네요. 자, 우측면 끄고. 자, 여기도 똑같이 그려야 되겠죠. 자, 렉탱글. 다시 한번 또. 자, 어디서부터일까요? 일단 첫 번째 여기서부터 일단 그려놓고 보자고요. 자, 또 자, 그 다음에 아크 중심 시작 끝. 다시 중심 시작 끝. 자, 옵셋. 자,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300mm.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50 엔터. 다시 한번 150 엔터. 자, 이런 모습이죠. 자, 밑으로 내려서 자, 뚜껑 닫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죠. 삭제. 그러면 완성됐네요. 자, 완성시켜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트리플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서 모서리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에서 위치를 맞춰야 되는 거죠. 자, Z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죠. 자, 이동하기. 꼭지점 찾아서 올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요렇게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보시면 여기 단 차이가 나죠. 그죠? 얘를 건드려야 돼요. 자, 더블 클릭해서 오픈합니다. 그 다음에 모서리 두 개를 선택하고 옵셋.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모습이 쭉 가겠죠.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경로도 마찬가지예요. 경로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미드 포인트에서 자, 이런 식으로요. 이게 경로가 되겠죠. 경로가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분해하고요. 다시 그려야 돼요. 자, 감추고 자, 다시 볼까요? 함께 선택한 다음에 다시 한번 웨일드. 그러면 이렇게 경로가 다시 지정됐고요. 자, 경로 지정됐으면 패스 카피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 지정 안 됐네. 다시. 여기가 지정 안 됐네요. 웨일드. 네. 다시 패스 카피.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오픈합니다. 그리고 쭉 돌출. 새롭게 그리지 마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라인이 여기죠. 자, 이레이즈에서 아래 지우고 면 나눈 거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3층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3층까지 3층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완성시켜 보시죠. 정면으로 가면 여기 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감춥니다. 하이드. 얘도 감출 겁니다. 하이드.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여기에 난간이 있고 여기 난간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도 난간이 있는데 이건 복사하면 돼요. 근데 보면 난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모든 정보가 요게 전부 다예요. 여기 있는 게 전부 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자, 수평으로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서 따라 그리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따라 그립니다. 따라 그리는데 이렇게 선홍색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연장선이에요. 그 다음에 높이가 여기네요. 자, 테이프로 높이를 찾아보면 45mm. 다시 말하면 얘가 이 아래쪽으로 45mm.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라인 그리면 됐을까요? 자, 면이 만들어졌나요? 네, 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네. 얘를 여기서 끌고 와야 됩니다. 자, 여긴 지워야 되겠고 다시 이동하기. 여기서부터 자, 수평으로 이렇게 쭉 끌고 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 푸시 앤 풀. 그러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난간 손잡이 만들어 보시죠. 똑같이 여기다 선을 그리고 자, 그룹, 얘도 메이크 그룹 그리고 선을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선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한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적당할 것 같은데 좀 빼볼까요? 이렇게 조금 아리까리하네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선택하고 웨일드. 근데 얘는 높이가 조금 달라요. 테이블 이용해서 높이를 재보면 얘는 높이가 1155mm입니다. 높이가 조금 달라요. 그 다음 45mm네요. 서클 반지름 45 나누기 2. 그 다음 푸시 앤 풀 트리플 클릭 메이크 컴포넌트 일단 만들고 자, 이동하기. 자, 다시 중심 맞춰야죠. 네. 그러면 경로 선택하고 패스 카피. 그러면 자, 이와 같이 모습이 나오네요. 자, 맨 뒤에 거 하나 지우고 자, 선택하고 얘네들의 위치가 여기 중간부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뒤로 밉니다.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밀어주면 되겠고 나머지 얘네 세 개는
계단 밑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위로 올립니다. 이동하기.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모습이 완성됐네요. 조금 밑으로 내려줘야 되겠네요. 자, 완성된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복사, 통째로 복사하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면 건물의 모습이 다 완성됐습니다. 평면도 감추고 좌측면도도 감추고 다 감추어 놓습니다. 그러면 건물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보통 우리가 투시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자, 여기 컴포넌트에서 제가 조금 끄집어내 볼까요? 여기 수멜레를 옆에다 이렇게 세워놔 봤습니다. 투시라고 하는 건 사람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눈높이.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사람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이 선이 지평선이니까 지평선이 사람의 눈높이랑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요. 대략 이렇게 맞으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투시도의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투시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옆에다가 사람을 하나 세워놓고 그 사람의 눈높이와 그 뒤에 지평선을 맞추시면 됩니다. 얘가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똑같아요. 여기서 눈높이나 여기서 눈높이나 어떤가요? 똑같이 맞춰지고 있죠? 그렇게 맞추시면 돼요. 또 하나, 화면을 3등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주제가 들어오면 돼요. 조금 삐뚤어졌으니까 자, 이와 같이 놓으면 내가 원하는 주제가 자, 여기가 중간이니까 대략 이렇게 3등분이 되는군요. 화면도 3등분. 그러면 원하는 주제가 적당히 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그리고 사람의 눈높이가 맞춰져 있네요. 자, 여러분들도 투시를 이렇게 맞추어 보세요. 이런 연습들을 처음에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투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적당히 바꿔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투시는 사람의 눈높이라면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거꾸로 내려다 볼 수도 있습니다. 요건 조감도라고 합니다. 조감도는 세조자의 볼감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해요. 영어로 버드아이 뷰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영어로 버드아이 뷰, 우리 한자로 조감도라고 합니다. 세조자의 볼감자, 버드아이 뷰. 이해되시죠? 새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와 같이 지붕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감도로 만들어줘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리면 되고, 투시도로 만들어줘 그러면 사람의 눈높이로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자, 한번 맞춰 보실까요? 자, 이렇게 합니다. 파일에 임포트 메뉴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JPG 파일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지도죠? 그죠? 내가 그리고자 할 부분, 내가 작업하고자 할 부분에 지도를 스크린 캡처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스크린 캡처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요. 공유 폴더로 들어오시면은요, 여기 스케치업에 투시도 아니 조감도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요. 어느 게 좋을까요? 네, 저 요거 쓸 겁니다. 맥캡처 요거 쓸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만든 것을 복사해 가시면 됩니다. 저 공유 폴더에 오신 다음 스케치업에 조감도로 들어오시면 이미지 파일이 몇 개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중에 맵 캡처라고 하는 이 파일을 복사해 가시면 돼요. 자,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JPG 선택하시고 그러면 조감도 파일들이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이거 JPG 아니네요. PNG 파일인가 보네요. 네, PNG 파일이네요. 여기 확장자 PNG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로 바꾸시고 그리고 임포트 불러드릴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망한하게 아주 크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적당한 자리로 이동할 거고요. 그리고 회전할 겁니다. 여기 모서리 맞추고 로테이트. 자, 이렇게 로테이트 하면 대략적으로 원점의 위치는 맞췄고요. 크기를 조금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스케일. 이동하기. 제가 많이 키워야 되네요.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맞춰 보시죠. 보시면 뒤에 아파트가 있네요. 자, 우리 여기 태그에다가 3D 배경이라고 할까요? 배경. 그래서 다 배경으로 바꿔버리죠. 얘도 배경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기본도 배경으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파트 있죠? 라인으로 그냥 대충 그리시면 돼요. 정교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그리세요. 정교하게 그리실 이유 없고요. 그냥 대충 그리시면 됩니다. 자, 대충 그린 거 보이시죠? 자, 지금부터 이제 계산을 좀 해봅시다. 한 층 높이가 얼마일까요? 한 층 높이가 보통 한 3,000에서 4,000 요 사이 정도 돼요. 저는 4,000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4m죠. 4,000mm. 그 다음에 아파트가 몇 층일까요? 너무 높게 하지 말자고요. 너무 높으면 하기 힘드니까. 자, 곱하기 20. 8만 밀이네요. 자, 푸시앤풀 8만. 아파트 하나 올라간 거 보이시죠? 이때 테두리만 선택할 겁니다. 이렇게 면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테두리만 선택하고 복사를 합니다. 맨 끝에까지 놓고 나누기 20개. 그러면 모서리가 쭉 다 나눠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놔야 돼요. 그리고 계단실이 계단실하고 엘리베이터가 어디인가 있겠죠, 그죠? 그걸 대충 그립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푸시앤풀로 올려주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요. 옵셋 150mm. 그 다음 푸시앤풀로 조금만 낮춰주시면, 자, 지붕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얘는 반투명하게 해줘야 돼요. 반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재질을 찾아봅시다. 재질을 반투명한 재질을 넣어 볼 겁니다. 네, 그냥 일단 어떤 거든 좋으니까 일단 아무거나 하나 넣어보죠. 이렇게 반투명한 재질을 넣을 겁니다. 질감을 넣고요. 그
그 다음에 에디트 탭으로 갑니다. 에디트 탭에 오시면 바로 여기 오파시티라고 하는 거 있죠. 오파시티가 불투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 불투명한 건 뭐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를 숫자를 낮춰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투명해지는 거죠. 완전 투명은 아니고 한 70% 정도 이렇게 반투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메이크 그룹. 이렇게 그룹을 만드시면 돼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얘를 복사합니다. 좀 틀려도 돼요. 뒤에 배경이니까 틀려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러면 투시도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뒤에서 바라보면 뷰를 이쪽을 봐야 되나요? 자, 이렇게 바라보면 뒤에 아파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배경으로 아파트 배경이 훌륭하게 들어갔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거를 막 복사해놔도 돼요. 뒤에다가. 어차피 티 안 나요. 이런 식으로 복사해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 뒤쪽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은 이 방향이니까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렇게 아파트가 보일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이렇게 배경으로 큰 건물들을 세워놓는 거죠. 조감도를 보더라도 이건 이렇게 보는 건 너무 먼 거죠. 어차피 조감도는 요 안에서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조감도는 크게 문제 안 되고 나중에 투시도를 하게 될 때 이렇게 보이겠죠. 뒤에 병풍으로 보이는 거죠. 요즘 아파트만큼 병풍으로 보이는 건 좋은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건물들이 있는데, 자, 나머지 건물들도 자, 똑같이 여기서 그리면 돼요. 똑같이 다 따라할 필요는 없고요. 자, 얘는 4000mm를 기준으로 할 거고, 그리고 5층으로 갈 겁니다. 20,000mm네요. 24,000까지 하겠습니다. 푸시 앤 풀. 자, 24,000. 자, 그 다음에 테두리만 선택하고 나누기 6. 그 다음 옵셋 150. 푸시 앤 풀 2000. 그 다음 다시 라인 대략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대략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자리 대충 그리시고 푸시 앤 풀 4000. 너무 크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투명한 질감 주시고요.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럼 어떤가요? 건물 하나가 완성이 된 거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건물들을 다 모델링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앞쪽은 하지 마세요. 내가 조감도를 볼 거라면 해야 되겠지만 투시도를 보면 어떻게 돼요? 투시도는 뒤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방향에 따라서 여기도 모델링을 해야 되겠고, 자, 이쪽도 모델링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방향을 좀 볼 겁니다. 이렇게 이 방향이 조금 더 보기 좋네요. 자, 모델링 한번 해보시죠.